호주 UFO 비밀 문건은 어디에? 지난 2011년에도 호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UFO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한 신문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호주 당국에 UFO 목격 관련 정보 파일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남부 우메라에서 확인된 UFO 정보와 이상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UFO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호주의 신문사는요. 호주 국방부가 UFO 관련 정보 파일들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분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궁색해 보이죠. 시점이 애매하고 뭔가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실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 당국이 UFO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은 이뿐이 아니죠. 이른바 호주의 51구역이라 불리는 파인갭.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인데 한간에는 파인갭이 UFO 비밀 연구기지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정부가 UFO 정보 파일을 분실했다는 것도 뭔가 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숨겨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당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5위 공개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배우? 고전 명작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마음을 애태우는 신살칼로 열연한 배우 레슬리 하워드. 자, 그는 이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전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레슬리 하워드는 전쟁 중 사망.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43년 6월 1일 하워드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영국의 브리스톨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항공기가 스페인 북부 비스케이만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추락. 결국 하워드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야, 아무리 뭐 전쟁 중이라도 민간 항공기는 공격 안 하지 않나요? 원칙이죠, 원칙. 그래, 전범이죠 그런 게. 예. 누가 공격한 거예요? 자, 당시 독일은 민간 항공기를 연합군의 전투기로 오인해서 공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이안 콜빈에 따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격추시키라고 지시한 게 분명합니다. 반나치 성향을 가진 하워드를 평소 히틀러가 눈엣 가시로 여겨서 하워드를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이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하면 대중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를 염려해서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키면서 죽인 건가? 아, 근데 그것만으로 히틀러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뭐 히틀러가 나쁘니까 그냥 뭐든지 히틀러가 했다 그러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레슬리 하워드 죽음에 대한 음모론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 정보부장으로 참전했던 윌리엄 스티븐스는요. 레슬리 하워드의 매니저 알프레드 첸홀스와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키와 얼굴형 헤어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독일군이 매니저 첸홀스를 처칠로 착각해 민간 항공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경호원이나 뭐 의전 등을 보면 오해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외모만으로는 닮았네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산다?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가.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아직 갔다. 로버트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요.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버트가. 로버트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션.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 믿어. 이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네.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요. 화성에 저산소 유인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욕하는 음모론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모모했지만 모모하지 않은 남자.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PC 백신 거물 감옥에서 자살. 1987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며 보안업계의 선구자라 불렸던 존 맥어피. 그런데 스페인 감옥에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PC 백신의 선구자잖아요, 저분이.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스페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존은 컴퓨터 보안업계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후 폭행, 살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고요. 급기야 지난해 탈세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던 존은 지난해 스페인에서 체포. 그런데 미국 송환을 앞두고 갑자기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미국으로 가면 형량이 확 높아질 거였다든지. 뭐 명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닌가? 이 사람이 뭔가 미국 정부에 가서 밝히면 안 되는 뭔 비밀이 있거나 뭐 이랬나? 자,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메가피는 알아선 안 될 정보를 알고 있어서 자살 당한 거다. 뭐야? 나의 추리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의 극우 음모론 집단 큐어넌을 중심으로 일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요, 그가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라고 주장했고요. SNS에서 샵 메가피 didn't kill himself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만한 정보를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보안이니까. 음모론자들이 존이 자살당했다는 음모에 혹한 또 다른 이유.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진짜 나인지 알도록 오른팔에 문신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체포되거나 실종되면 엄청난 양의 기밀이 공개될 겁니다. 또 어떤 기밀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가 어떤 기밀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존은 생전에 자신이 정부와 CIA 요원, 바하마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련된 파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사망한 존은 가짜이며 진짜 존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존이 가짜라는 주장이 있다면 존이 얘기한 대로 네. 이 문신을 좀 찾아보면 되지 않나요? 저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 시신의 그래요. 팔을 딱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스페인 당국은 존의 시신을 부검 결과 명백한 자살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문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없네 없어.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존의 죽음에 더욱 의문을 품었고요. 음모론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2위 공개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네.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시신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사망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9시간 지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몸이 따뜻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좀 사망 시각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란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독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그게 독살하겠나요? 쉽지 않네.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로마 성당 두 곳에서 잇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4위 공개합니다. 일본 모모모를 예언한 만화? 얼마 전 숱한 논란 속에 폐막한 일본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기억하시죠? 지난해 그 프렌시쿠에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최뿐 아니라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그 상황까지 예언했던 만화 아키라 소개했었죠. 소개했잖아요. 그래 그 포스터 화면 그래. 되게 소름 돋아. 연도도 똑같고. 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만화 아키라처럼 또 한 번 놀라운 예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화제가 된 만화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만화죠? 2008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주간 잡지에서 연재된 만화 코펠리언. 2013년엔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약간 세기말적이네.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키라하고 비슷한 필인데? 조금 음산하죠. 이 만화 코펠리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중 2016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쿄만의 오다이바 원전의 화재가 발생.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연재를 시작한 코펠리온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언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사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일본은 원래 지진이 좀 많이 나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되는 게 이상할 거 없다. 아, 그렇죠. 예언은 정도 보기는 좀 우습다. 예언,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물론 지진을 예언할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만화 속의 원전 사고의 원인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지진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냉각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원자로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져서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됐다는 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만화성 묘사와 실제 재난이 너무나 흡사해 논란이 된 겁니다. 이거는 너무 똑같은데요, 진짜? 뭐 어쨌든 외부 원인이나 다른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진, 뭐 냉각장치, 멜트다운 이런 게 이제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소름 돋아하는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이거는 진짜 무섭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3위를 공개합니다. 미 트럼프가 퍼뜨린 이것. 음모론 논하면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그리워 살짝.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네. 사실 그 일론 머스크 이전에 네. 한 줄 한 줄의 영향력은 이분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사나 모르겠어.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기 SNS에서 최초당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뭐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음모론이 뭐 계속 살아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 음모론을 굳게 믿고 본인 SNS에 관련 영상을 공유했다가요. 지난해 7월 29일에 열린 백악관 브리핑 도중에 한 기자와 설전을 벌이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해 중도 퇴장하기까지 했는데요.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사실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으면서 그런 음모론을 믿고 그걸 오히려 본인 SNS에 퍼뜨리고 이거는 조금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게 신뢰한 그녀.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배후 세력은 바로 의사 스텔라 이메뉴얼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최전방 의사들이라는 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는 따로 있고 효과 없는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텔라가 등장한 이 기자회견 영상은 가짜 뉴스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SNS상에서 강제 삭제 조치당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의사 스텔라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도 퍼뜨렸다는 얘기네요. 뭐예요? 알고 보니 의사 스텔라는 불의 권능 목사들이라는 교회의 창립자로요. 외계인의 DNA가 현대 의학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게 하는 백신을 과학자들이 개발 중이라며 정말 믿기 힘든 음모론을 퍼뜨려왔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믿음이 안 가네요. 외계인의 DNA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니까 이건 뭐 너무나 앞서간 주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믿은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게 믿은 의사 이메뉴얼이 코로나19 치료제라고 주장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요. 임상 결과 끝에 FDA에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 게다가 마스크는 필요 없다던 이메뉴얼이 정작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방문자들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썼다는 건 너무 황당하죠.